먼저 ISA 계좌와 IRP, 연금저축 계좌들은 이 녀석들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노후 생활 장려를 위한 지원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차로는 장점으로 이 ISA 계좌는 3년 만기 때마다 비과세 한도를 대폭으로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의 실효성 수준은 10년을 유지했을 때 병행해서 운영하면 약 4억에서 5억 이상의 금액까지를 전액 비과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대부분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런 것들은 급할 때 목돈을 못 빼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ISA 계좌 기준으로는 90% 이상 금액을 세액공제 이런 불이익 없이 금액을 빼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봤자 55세부터는 종합과세 폭탄 맞지 않나라는 부분도 22년까지는 맞는 말이었지만 23년도에는 이것이 개편되면서 23년도부터는 이것 또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점이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과세 대폭 증액 스킬을 3년마다 쓸 수 있는 이 ISA 계좌의 3년 반복법은 꼭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한 해 연도가 바뀌면 저의 자본 투자 1순위는 항상 연 900만원까지는 항상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당금 전액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혜택이 너무 크며 배당금 비과세로 절약된 금액을 배당주 지분에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 13.2%에서 16.5%의 확정 수익을 세액공제로 세금을 납부한 것만 있다면 돌려받아서 그 금액만큼을 이제 배당주 지분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도 금액, 세액공제 한도 금액인 900만원을 1순위로 다 채운 후에는 2순위로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배당금 비과세 납입 한도 금액은 연간 1,800만원이기 때문에 첫 1순위로는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까지를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납입을 하고 추가 한도가 900만원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납입을 하면서 이 강력한 비과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한도는 국가에서 무려 세금을 받지 않고 노후 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맥스 한도 금액이 연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 1,800만원이라는 금액은 월간 150만원 정도씩을 정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나는 비과세 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강력한 비과세 추가 구원 투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ISA 계좌 중개형인데 이 계좌의 특징은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개별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 혜택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과세 적용 후에 15.4% 배당 세율이 아닌 저율과세 9.9%를 적용받으며 그리고 배당금 수령 즉시 세금을 15.4% 떼던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를 즉시 하지 않고 추후에 납부하는 세금 이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년 만기가 됐을 때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해지를 하면서 금액을 이관시킬 수가 있는데 3천만원까지 금액의 10%인 3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그리고 잘 많이 활용하진 않고 숨겨진 장점 중에 하나인 만기가 됐을 때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을 하면 이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배당주 투자자분들은 마지막 옵션이었던 비과세 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금 비과세 존이라니 이게 연간 1,800만원으로 한도가 막혀 있었는데 이것을 2배 이상으로 증폭시킬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SA 계좌 역시 비과세와 저율과세 구간 혜택이 있다 보니 납입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ISA 계좌를 이제 개설을 하면 즉시 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날 때마다 2천만원씩 증액이 되는 특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첫 해는 2천만원 그리고 1년이 흐르면 4천만원까지 불입을 할 수 있고 3년차가 되면은 6천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납입 한도가 2천만원씩 증액이 되며 5년차가 됐을 때 1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이
연도가 1년이 딱 꼬박 365일 기다렸을 때 2천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ISA 계좌를 23년도 11월에 개설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도가 2천만 원인데 1월 1일이 되면, 즉 연도만 바뀌면 2천만 원이 증액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비과세 계좌인 IRP와 연금저축 계좌의 한도는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천장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ISA 계좌라는 추가 구원 투수가 등장하면서 3년 만기 때마다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비과세 존으로 더 이관을 시킬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 배당주 투자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혜택을 챙겨갈 수 있는 스킬이 생긴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존의 비과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IRP 계좌와 연금저축의 연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8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매년마다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1년 차에는 1,800만 원, 2년 차에는 3,6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쭉 매년마다 1,800만 원씩 금액 맥스 한도 금액이 증액돼서 10년간 적립 시 맥스 1억 8천만 원 금액까지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엔 ISA 계좌를 활용해서 비과세 한도를 대폭 증가시키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IRP와 연금저축의 연간 합계는 1,8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차에는 1억 8천만 원까지를 모아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ISA 계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첫 해에 2천만 원, 두 번째 해에 2천만 원, 그리고 3년 만기 차에는 6천만 원 금액을 세이브 해놨다가 원격을 모아서 이제 이 IRP와 연금저축 계좌로 해지 후 이관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건 실제 저의 시나리오로 3년 차에는 약 1억 1,730만 원에서 나오는 배당금 5.5%에서 6% 배당금을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차까지만 돼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목돈에 대해서 나오는 배당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4년차와 5년차에는 다시 이제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1,800만 원까지를 또 모아갈 수 있으면서, ISA 계좌의 경우에는 이렇게 3년차 만기 때 해지하고 이관을 한 직후에 바로 또 ISA 계좌를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23년도 10월 달에 만기가 돼서 해지 후 이관을 한 직후에 다시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며, 그러면은 첫 해에 다시 2천만 원까지의 이제 배당주 투자를 또 ISA 계좌에서도 적립을 하고, 두 번째 해외까지 이렇게 2천만 원씩 증액되는 금액들을 모아서 또 다시 3년차 만기가 되는 이 6년차 시점에는 8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IRP와 연금저축 계좌로 추가 이관을 또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왜 8천만 원 금액이지?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ISA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를 만들었을 때 2천만 원이 로 금액 한정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23년도 10월에 만기가 돼서 다시 10월이나 11월에 계좌 개설을 할 것인데, 정확히 365일 1년을 기다려야 한도 금액이 2천만 원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연도만 바뀌면 2천만 원이 증액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는 8천만 원까지의 금액을 모아서 다시 배당금 비과세 한도를 증폭시킨다면 6년 차에 무려 2억 7,700만 원 원금에 대해서 나오는 5%에서 6% 배당금 전액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3년 주기마다 이제 ISA 계좌에서 3년 주기마다 만기 때마다 배당금 한도가 증폭이 되게 되면 10년 차 되는 시점, 20년 뒤나 15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무려 6% 복리 수익률로 굴러갔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도 5억 1,300만 원이라는 목돈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를 받으며 55세까지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스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마시멜로 모으기를 해서 이후에 연금 개시를 시작하면 연 1,200만원 배당금 수령액까지는 저율과세 5.5%부터 추후 나이에 따라서 이제 3.3% 이렇게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그런데 배당금 금융소득이 연 1,200만원 이상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22년도까지는 종합과세를 부과해서 실제로 폭탄을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는 이것이 개선이 돼서 분리과세를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비과세 스노우볼을 최대한 많이 굴려서 목돈의 자산을 55세까지 생성하고
이때부터만 세금이 부과되는데 분리과세를 선택이 가능해져서 15%대의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또는 기타 소득이 없고 좀 이 연금 수령의 납입 시기가 많이 목돈이 모이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해서 굉장히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혜택이 커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SA 계좌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목돈을 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틀린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를 환급받은 금액은 당연히 목돈을 찾아버리면 되돌려 줘야 하지만 세부 조건을 살펴보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그렇지가 않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RP와 연금저축 계좌의 케이스에서는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추가 납입하는 9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데, 즉 목돈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900만원은 실제로 찾는데 불이익이 없는 상태이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ISA 계좌를 살펴보면 더더욱 더 다른데, 예를 들면 3년 만기가 되어서 6천만원까지 금액을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을 시킨다고 했을 때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에 대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즉 3천만원만 이관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인 2,700만원 이상의 목돈은 찾을 때 전혀 불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ISA 계좌를 만기가 돼서 해지하고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후부터 찾을 수 있다는 조건은 있습니다. 이 배당금 비과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제 목돈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경우에는 IRP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은 목돈을 바로 찾을 수 있고, 이 ISA 계좌에서는 납입한 금액의 90% 이상 금액의 목돈은 1년 후부터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올해에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항상 1순위로 다 채우고 ISA 계좌 또한 3년차가 되는 해로 실제로 한도 금액을 꽉 채워서 운용하다가 10월 달에 해지 후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굳이 세금을 다 낼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이 들고요. 절세 전략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우선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55세까지 배당금 비과세를 증폭시키면서 모아갔을 때 연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될까요? 이것은 저도 궁금해서 4월 중순 정도에 S사에 실제로 문의해 본 내용으로 보유 중인 배당주들을 다 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으로 1200만원을 수령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현재 기준에서의 매뉴얼은 배당 ETF는 강제로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펀드의 경우에는 강제로 매도하여 필요한 연금 지급에 필요한 부분까지만을 이제 매도를 해서 지급한다라는 매뉴얼을 확인했습니다. 즉 연금 지급에 필요한 부분만큼을 이제 분할로 매도해서 연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어려워 보이는 약간 조건들과 22년 기준의 단점들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공유를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점과 변화한 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